저는 2024학년도 입시해서 서울대학교 항공우주공학과를 입학하고 2025학년도 입시해서 경북대학교 의예과에 합격한 하양여자고등학교 졸업생입니다. 1학년 때는 류진승 선생님, 2학년 때는 정희영 선생님, 3학년 때는 배상보 선생님. 많은 것 같아요. 김원태 선생님, 정희영 선생님, 최선미 선생님 그렇게 되게 많이 도움을 주셨고 지금도 꾸준히 연락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두 가지 정도가 있었는데 수업 마치는 시간이 야자 때문에 많이 길어졌다는 거, 그리고 두 번째는 시험이 되게 잦다? 그 정도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극복 자체는 둘 다 시간이 지나면 익숙해지는 것이기 때문에 현재 적응이 조금 힘들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나면 충분히 모두 적응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2025학년도 입시해서 총 3개의 대학에 합격을 했는데 6개의 대학 중 2개 대학에는 면접을 가지 않았고 경북대학교는 지역인재 전형, 그리고 지역인재 종합전형, 계명대학교는 지역인재 교과전형, 그리고 동국대학교는 지역인재 전형인데 경북 학생들만 위주로 하는 전형의 종합이었습니다. 저는 주요 과목만 챙긴 편이라 내신이 학교가 어떤 과목을 반영하냐, 어떤 전형이 어떤 과목을 반영하냐에 따라 내신이 많이 달라지는 편이었는데 1.2에서 1.8 사이의 내신이었습니다. 아이디어 자체는 다양한 곳에서 얻었던 것 같아요. 기사도 그 중 하나가 될 수 있겠고 책도 그 중에 하나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관심 있는 분야라고 함은 단순히 난 여기에 관심이 있어 라는 말로만 말을 한다고 해서 관심이 있는 분야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관심 있는 분야에 대한 지속적인 최근 동향을 찾아보고 어떻게 변화하고 있고 어떠한 현상에 대해서 긍정적, 부정적 이런 것들은 어떤 영향이 있는가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일상을 살다 보면 자연스럽게 주제가 나오지 않을까 합니다. 지금 생각나는 건 2가지 정도가 있는데 2학년 때 도서관에 가서 책을 읽는 활동을 했었어요. 그때 제가 읽었던 책이 세포에 관한 책이었는데 제목은 정확하게 기억이 나지 않고 제목도 그냥 세포였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런데 그 책을 읽고 우리 몸에 다양한 세포들이 있잖아요. 조혈모 세포부터 뉴런까지. 그런데 그 중에 뉴런에 대해서 그 활동을 통해서 뉴런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뉴런이 파괴될 때 일어나는 일들이 있잖아요. 연합 뉴런이 파괴될 때. 그래서 알츠하이머 병에 대해서 이제 탐구를 했었는데 그때 참고했던 게 그 당시에 카이스트 연구팀에서 뇌 세포의 연결이 끊어졌는데 이때 얇은 판막을 그 사이에 두면 세포가 다시 재생되어서 자라나는 것을 확인했다는 결과가 있어요. 임상 실험은 아니었고 쥐를 대상으로 한 실험이었어요. 그래서 그걸 주제로 발표를 했었던 경험, 이거는 책과 기사가 모티브가 되었다고 볼 수 있겠네요. 2번째는 생명과학 1에서 당뇨병에 대해서 배우잖아요. 그래서 1형 당뇨와 2형 당뇨가 있는데 그 1형 당뇨의 발현 기전과 2형 당뇨의 발현 기전엔 차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알아보기 위해서 임의의 당뇨병 환자와 정상 노화로 인한 기능 저하자의 혈액 소변 샘플을 만들어 놓고 엘라이자 실험을 통해서
그것을 분류했던 경험이 있어요. 시간 관리를 잘하는 방법은 사실 잘 모르겠어요. 왜냐면 저 자체도 시간 계획을 빡빡하게 세우고 생활하는 타입은 아니라서. 그런데 한 가지 말씀드릴 게 있다면 과거의 일들을 후회하지 않는 게 가장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힘들어서 1시간 잤어. 근데 그 잔 것 때문에 자책해서는 안 된다는 게 제 생각이에요. 아, 뭐였든 그 순간이 최선이었다. 잘했어. 잘 잤어. 그런 식으로 마인드 컨트롤을 잘하는 게 가장 중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학원은 다니지 않고 과외를 잠깐 했었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수학과외였는데 너무 솔직해지자면 그때 학원이나 과외 일정이 있으면 야자를 하루 빼줬었어요. 심화반에서. 그래서 과외를 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 외에는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수학 과외였고 문제풀이 과외였는데 본인이 공부를 할 때 아주 잘하지 않는 이상은 못하는 부분들이 생길 거예요. 근데 왜 못할까? 그 이유를 알고 교정하는 게 어쩌면 공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수학에서 실수가 되게 잦았는데 실수를 어떻게 하면 줄일 수 있을까에 대한 생각과 고민을 과외 선생님과 계속 얘기를 했고, 물론 학교 선생님도 되게 많이 도와주셨어요. 얘기를 했고 그 결과 나는 이런 부분에서 취약하구나 하는 것들을 알게 된 점에서 가장 좋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것들을 고쳐 나가는 것도 다 사교육 장려는 아닙니다. 도움이 받을 수 있으면 받는 게 최대한 여건이 허락한 내에서는 최대한의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면 좋죠. 사실 이런 질문을 받을 때마다 드는 생각이 과거의 어떤 거를 교정했을 때 그게 현재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지는 사실 잘 모르겠거든요. 그래서 사실 학교 생활을 하면서 저 스스로 그때도 뭐 조금 입시에 좋지 않은 행동일 수 있지 않을까 싶은 것들이 있었지만 그거를 바꾼다고 제 고등학교 생활이 나아졌을 거라고 생각은 딱히 하지 않아요. 다만 해야 할 것은 본인을 너무 미워하지 않는 것, 그리고 본인의 의미를 외부에서 찾으려고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조금 더 시야가 계속 좁아지기 마련이잖아요. 고3 때까지. 지금 아시겠지만 굉장히 좁을 거예요. 그래서 그 시야가 좁아지지 않고 나는 공부에서만 효용을 찾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공부도 어느 정도 하지만 공부도 잘하는 사람이지만 맛있는 걸 먹는 것도 좋아하는 사람이고 누군가의 좋은 친구고 이런 다양한 자아를 만들어 놓음으로써 어떠한 자아가 순간적으로 제 기능을 하지 못할 때 그래 나는 공부만 잘하는 사람이 아니고 다른 점에서 소중한 점도 많다 그런 식으로 그때 생각할 수 있었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다른 사람의 시선 다 권리의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다른 사람이 함부로 판단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은 당연히 들죠. 그리고 내가 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도 잘 모르고 그냥 나라는 사람에 대해서도 잘 모르는 어떤 사람도 나에 대해서 평가할 권리는 있다. 하지만 그 평가가
나한테 큰 의미가 없다까지 알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 사람이 나한테 특별히 악의가 있어서 나를 이렇게 쉽게 평가하고 폄하하나? 하는 생각을 하기보다는 자연스러운 일이다. 하지만 별로 중요한 일은 아니다. 정도로 생각하기가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제 경험에 따르면 2학년 1학기 때까지는 진로 선택 과목이 상대적으로 적고 내신이 그러니까 9등급으로 나오는 과목이 훨씬 많잖아요. 그래서 1학기 때는 확실하게 내신에 집중하되 2학기 때는 병행할 수 있으면 그게 최선이 아니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본인의 한계를 짓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본인이. 평가원 시험이라는 건 처음 접했을 거고 그래서 감회가 남다를 것 같아요. 잘 쳤든 못 쳤든 그게 어떤 식으로든 지금 끝난 지 좀 시간이 흘렀지만 그게 좋은 영향이든 나쁜 영향이든 그 영향을 아예 떨쳐내는 건 쉽지 않은 일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만 본인의 목적이 선생님들한테 잘 보이고 싶은 건지 아니면 부모님한테 좋은 자식이 되고 싶은 건지 아니면 수능을 잘 치고 싶은 건지 대학을 잘 가고 싶은 건지 정확하게 선택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종종 6월 모의고사를 못 치면 9월 모의고사를 잘 치는 거에 대한 목표를 잡는 사람이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수능을 잘 치는 게 하나의 유일한 목표이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의미 없다고 생각하고 가장 위에 있는 그러니까 모든 최종적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에 대해서만 생각하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오 이건 좀 너가 많이 싫겠지만 그래도 제일 사랑한다. 왜냐면 네 그런 것 같아. 왜냐면 고등학교 때 제가 저를 그렇게 좋아하지 못했거든요. 근데 그런 모든 사소한 미움조차도 다 결국은 제가 저를 사랑해서 미워했던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랑해 사랑해